사춘기에는 없었던 여드름이 왜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지금 나타나는 걸까? 왜 나를 괴롭히는 걸까?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최근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두꺼비팜이 여드름 완전 총정리를 했어요. 어려운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각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제품들은 어떠한 협찬이나 지원도 받지 않았고요. 제 약국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없는 건 제가 직접 다른 약국 돌아다니면서 구입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약국에서 어떤 여드름 연고 사야 하는지 고민은 싹 사라질 거고요. 여드름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시죠?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드름은요, 정말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피지, 각질, 염증. 여드름 3-3요법에서 첫 번째 3입니다. 피지부터 살펴볼게요. 개기름이에요, 개기름.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무조건 없애야 하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피부는 이 기름과 물의 조화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유수분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피지의 생성이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춘기 때 넘쳐나는 호르몬으로 인해 피지가 폭발할 수 있죠. 그리고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슬퍼할 필요 없는 게 이렇게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은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보다 피부의 노화가 훨씬 늦게 옵니다. 잘 관리하는 게 관건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나 먹는 거, 잘못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약국템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죠. 약국에서 바로 살 수는 없지만 병원에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있는데요. 먹는 피지 조절제로 로아큐땡, 이소티땡, 트레땡을 비롯한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바르는 연고도 있어요. 아다팔렌 성분의 디페땡겔과 복합 성분의 에피듀땡겔이 있습니다. 피지의 조절에 도움을 주는 두꺼비팜만의 비밀 영양요법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피지가 나와도 자연스럽게 피부 밖으로 배출이 된다면 여드름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질 아시죠? 각질. 이 각질이라는 놈이 모공을 딱 막아버리죠. 딱 이 상태가 좁쌀 여드름, 화이트헤드라고 하잖아요.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을 제거해주는 연고를 가져와 봤습니다. 살리실산 성분인데요. 바하라고도 하죠. 이건 외용액, 액체고요. 이건 겔 타입입니다. 제품의 겉면을 보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의 효과가 있다는 문구가 보이네요. 아침 저녁 하루 2번 바르는데 열어서 한번 볼까요? 클리어땡 먼저 볼게요. 앞이 그 물파스 같네요. 당연히 처음 개봉하면 말라 있는데요. 이렇게 톡톡 쳐주시면 금방 젖어요. 이걸 이렇게 톡톡 치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첨가제를 보게 되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역시 에탄올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에탄올이 있다면 건성보다는 지성 피부에 추천하긴 합니다. 하지만 각질이 많다면 사용량이나 횟수를 조절하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겔 타입 제품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역시 겔 타입이라 좀 산뜻하고요. 마찬가지로 에탄올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액상은 넓은 부위, 그리고 겔은 그보다는 좁은 부위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드름의 과정, 피지, 각질까지 말씀드렸고요. 염증 차례인데요. 두꺼비팜이 과정을 3단계로 나누긴 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이 딱딱 나누어지진 않아요. 분명 이렇게 걸쳐있는 경계가 있죠. 그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각질과 염증, 이 중간에 걸쳐있는 제품들입니다. 가수, 과산화 벤조일, 벤조일 퍼럭사이드라고도 하죠. 이건 제가 여기저기 약국을 돌아다녀도 못 구했는데요. 와이프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사왔어요. 농도가 2.5, 5, 10% 있는데 이건 2.5%네요. 가수 과산화 벤조일은 살균 작용도 있고 면포, 각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면포를 용해하는 작용도 있답니다. 주의해야 할 건 이게 옷에 묻으면 옷을 변색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옷 입고 바르지 마세요. 이 제품 제가 예전 약국에서 많이 팔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작용을 호소했어요. 좀 자극적인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딱 여드름이 올라온 그 부위, 그 부위에만 적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큰 문제 없답니다. 좀 자극적이라도 피부가 둔감한 사람에게는 인생템이 되기도 하는 제품입니다. 요거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이렇게 구멍이 작게 나 있네요. 살짝 손등에 발라볼게요. 역시 겔 타입이라 산뜻하게 발라지는 게 좋은데요. 다음은 아젤릭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한데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또한 어떤 논문에서는 성인기의 염증성 여드름에 아젤릭산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기미를 만드는 색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기미도 좋아지게 하고 여드름 색소 침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제형은 크림입니다. 앞에서 봤던 액이나 겔보다는 발림성이 무거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지금 발라보고 있는데 좀 무거울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죠? 바르고 나서도 좀 끈적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니코틴산 아미드 성분의 여드름 연고인데요. 비타민 B3 성분이에요. 뭔가 비타민이라고 하니까 엄청 안전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염증으로 넘어갈랑말랑하는 그 경계에 있는 여드름에 적합할 수 있는데요. 항염증 작용으로 여드름의 염증 완화와 붉은기를 감소시켜줍니다. 아침 저녁 2번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겔 타입이고 이것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생긴 건 비슷하네요. 역시 겔 타입은 이렇게 좀 산뜻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입니다. 발랐을 때 뭐 전혀 거부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좀 하얗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빼면 무난하게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산 아미드가 햇빛 과민 반응을 줄여준다는 논문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염증으로 확실히 넘어갔을 때는 이런 연고를 쓰면 되는데요. 이부프로펜 피코놀과 이소프로필 메칠 페놀 성분입니다. 항염작용과 항균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사실 이 성분의 연구는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일본 사람들하고 유전학적으로 비슷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과를 많이 봤었나 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여행 다녀올 때 필수 구매 목록에 있었던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건 그 일본 제품과 완전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이고요. 이건 동일 성분인데 함량은 오히려 높아요. 근데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으로 선택해 주세요. 이 두 개도 다 개봉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생긴 건 비슷하네요. 연고 나오는 구멍도 비슷하고요. 한번 두 개 다 짜보겠습니다. 색상도 다 비슷하고요. 바를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번 발라볼게요. 두꺼비팜은 바를 때도 차이점을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드름이 피지에서 시작해서 각질로 모공을 막고 염증으로 이어지기까지 연고들을 쫙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선택이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처 약국에 가셔서 이런 여드름에 어떤 거 바를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여드름을 보여주시고 혹은 사진 찍어 가시면 됩니다. 그에 적합한 제품 추천해 주실 거예요. 여드름을 짠 후에는 이런 항생제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그건 바로 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재생 연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편인데요.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상처 치유에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패치들 있죠.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것만 조금 특이한 게 아주 얇아요. 그래서 이것만 여드름 짜기 전 가라앉히는 용도로 사용해 주세요. 나머지는 모두 짠 후에 쓰면 됩니다. 붙이는 게 뭐 좋다 아니다 말은 많은데요. 두꺼비팜은 일단 붙여놓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손을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드름을 짜고 항생제 연고와 재생 연고를 적절하게 사용했다면 흉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흉터가 남아있다면 지금부터 두꺼비팜이 알려드리는 꿀팁 꼭 기억해주세요. 여드름이 다 아물고 흉터가 되었다면 이제 여드름은 그냥 잊어주세요. 이제부터는 그냥 흉터입니다. 일단은 상처와 흉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아직 상처인 상태에서 흉터 연고를 쓰면 상처가 안 낫거든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을 때를 흉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여드름을 짜고 일주일 정도 지났다면 이제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흉터 연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헤파린 성분과 실리콘 성분인데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두꺼비팜이 그동안 16년 정도 되겠네요. 약국에서 겪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내피셜로만 말씀드립니다. 색의 변화는 헤파린 성분을, 튀어나온 흉터는 실리콘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여드름 흉터는 색이 변하죠. 따라서 헤파린 성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드름에 사용할 수 있는 약국 여드름 연고, 약국템들을 정말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무병장수합니다. 감사합니다.